정의당 언론현혹사단체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입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즉각 중단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이은주 의원님과 장혜영 의원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자들의 피해는 나몰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만 챙기기에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역시 민주 없는 민주당답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부정과 불의가 끊이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역할은 더욱더 유효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익보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상업적 도구로 전락해 가짜뉴스,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문제는 분명 언론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방증합니다. 그러한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것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이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에까지 직면한 민주당이 뒤늦게서야 수정안을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려들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 대상을 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대기업만 포함시킬 경우 허점이 많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과 그들이 퇴임한 후에 그리고 전략적 봉쇄 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으로까지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가짜뉴스의 정의와 열람 차단 청구, 고의 중과실 추정 역시 여전히 모호함 투성이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이와 같은 고의 중과실 추정 6가지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수정안을 여전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언론 통제로 흘러갈 우려가 다분한 법을 저지하기 위한 정의당의 목소리를 가짜뉴스 피해 규제를 위한 법을 저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 이리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까?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습니다. 정작 언론노조, 언론단체들이 수차례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 지원법 등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언론 탄압 시도는 늘 민주주의를 입막음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자행되어 왔습니다.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언론개혁특위를 설치해 충분한 수기를 통해 개혁을 추진해 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창현입니다. 이 법안 개정안의 세세한 내용이 왜 문제인지는 우리 배진교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더 못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지면에서 충분히 지적이 됐고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저는 더 이상 민주당의 선의를 믿기가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핵심 근거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때려잡아야 한다. 그리고 언론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대략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네, 한때 징벌적 손배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여론의 찬성이 80%에 육박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지지가
5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서 과반 이하로 내려가면 입법을 중단하겠습니까?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정권 심판론이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러니 민주당은 정권을 내놓을 겁니까? 한국한 민주주의의 역사에 중요한 축이 되어온 언론 자유의 문제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의 잣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하고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 언론 현업단체들은 그동안 정치인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규정되어 온 가짜뉴스라는 개념 자체를 언론개혁 과정에 도입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습니다. 마이동풍입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가짜뉴스라고 지목하고 있는 보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유죄로 확립된 대목들까지 무죄가 났다고 주장을 하고, 대선 경쟁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가짜뉴스로 치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로 규정되고 징벌적 손배의 대상이 될 것인지 우리는 그 근본적 의도를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겠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 같죠. 그러나 한번 따져봅시다.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를 제한해서 시민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언론 종사자들, 기자들, PD들이 법정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했던 그 시절이 먼 과거입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그렇게 당한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내세워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민주없다는 그 뼈아픈 지적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언론 자유 확대의 역사, 표현의 자유 확대 역사 위에 민주주의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언론중재법 개혁 시도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다 발전적인 시민 피해 구제 방안이 만들어지고 토론돼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혁 시도 당장 중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한국기자협회가 창립된 날입니다. 57년 전 1964년 8월 17일 날 우리 선배 기자들이 박정희 독재 정권에 맞서서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악법, 언론을 통제하고자 했던 그 악법에 맞서서 우리 선배 기자들이 한국기자협회를 만들고 그것이 구심체가 돼서 이 악법을 철폐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57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국회 앞에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또 그것도 믿었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악법에 대항해서 우리 현업 언론인들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정의당이 다행히도 우리 그 현업단체들과 뜻을 같이 해서 이 악법에 맞서서 함께 투쟁에 동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협회부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창립 기념일에 즈음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내일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현업 언론인들은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수 성향, 진보 성향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일선 기자들은 이미 현업에서 공격적인 발제 안 합니다. 소송 걸릴까 두려운
이런 제보가 들어와도 나서지 않습니다. 사학비리재단, 또 사이비종교 교주, 이런 사람들 상대로 비리 의혹이 제기돼도 기사를 쓰기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정에 갔을 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오면 고스란히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 순식간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 피해자 구제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의적인 악질 언론 피해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기자들이 수사권이 없는 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취재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서울 한국에 와 있는 외신 기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래서 기사를 썼을 때 그 기사가 소송을 제기장할 수도 있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그것이 외신 기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느냐라고 문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언론중재위가 있고 민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대륙법 체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영미법 체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징벌적 손배제까지 도입한다면 지구상에 유일하게 두 가지를 모두 도입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중처벌이고 또 과잉 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짜뉴스 어떻게 가려낼 것입니까? 한 기사 안에는 주의 주장과 팩트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재단할 것입니까? 고스란히 판사의 몫입니다. 그러면 이 언론인들은 기사 쓰고 나서 판사의 판단만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언론단체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제기할 것입니다. 언론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언론계도 자성하고 성찰합니다. 그러나 언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 과연 현업 언론인들만의 책임일까요? 가짜뉴스 확산, 누가 가장 많이 양산시키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입만 열면 가짜뉴스 나옵니다. 정치권의 책임은 없습니까? 부디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정말 이 악의적인 가짜뉴스만 선별해서 핀셋 입법을 해야지 이렇게 모든 언론인들을 위축시키면서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이 악법 시도 제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는 민주당에 맞서서 이 뜨거운 날씨에 이 취재 오신 우리 현업 기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언론연합 사단체는 이미 숱하게 제기된 허점과 우려투성이 법안 문구를 매만지는 회의가 과연 언론개혁을 위한 자리인지 묻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지 문구가 아니라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바라보는 기득권의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유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만 왜 거꾸로 가고 있는지 누구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언제라도 정치권과 자본이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하고 통제와 공격을 일삼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학으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시민과 언론을 분리시키며 언론 혐오를 붙이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징벌의 대상이며 그 처벌에서 살아남는 언론만이 좋은 언론이라고 규정하는 독단적 발상의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하다 내놓은 16개 법안을 며칠 동안 짜깁기하며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 기간에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은 뒤로 미루며 정당 추천 관행을 포기설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시민 피해 구제를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시민 참여로 공영방송을 정치 세력으로 독립시키자는 법안에 어떤 의지도 표하지 않는 형태가 기득권 유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찬성 의견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묻기보다 처벌의 찬반만을 묻는 질문 자체가 틀린 조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언론 노조를 비롯해 각 단체들을 따로 불러 어떤 조항을 고치면 되겠는지 물어본 게 의견 수렴입니까? 노동조와 개별 임금 협상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악덕 기업주와 민주당의 행태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진행했다고 하는 의견 수렴은 용도조차 알 수 없는 건축물 설계도를 내놓고 건설 자재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묻는 꼴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론개혁이 어떤 언론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설계도가 아니라 어떤 언론을 철거할지부터 보여주는 난개발 사업자의 설계도입니다. 지금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4.19 혁명에 불을 붙였던 김지열 학생의 죽음을 보도한 부산일보, 신군부의 보도 지침을 폭로했던 월간발, 87년 6월 항쟁에 불씨가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 이명박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권력에 맞서 해고와 징계를 무릅쓰고 언론 장악에 맞서 싸운 수많은 언론인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친 신문과 방송사 등 한국 언론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지켜온 언론 자유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 혐오를 부추기며 언론을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미 정의당은 정치적 파국을 불러오는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중재법의 이견이 충분히 토론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언론 현업단체들 또한 모든 정당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와 학계가 논의할 국민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정의당과 현업 언론단체들은 지금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이 시간 바로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하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언론개혁에 참여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는 어떤 편향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년 8월 17일 정의당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